이르면 오늘 허블레아니아호 인양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가 되겠고요. 7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또 별도로 아직까지 실종자 7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 역시 상당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인양 쪽 이야기입니까? 수색 작업에 대한 예, 실종자 7명에 수색 작업은 아마 작업이요? 구조견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 추가된 이후에는 네네. 아직 소식이 없고 지금 현지 시간은 새벽이죠. 자정이 넘었기 예. 때문에 아마 작업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새벽 3시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색 작업은 중단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방위적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을 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날이 밝으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또 시작이 될 텐데요. 현장 지휘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실 방지 대책을 다 완료했고 본 와이어를 결속하기 위한 유도 와이어를 모두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들어가 있는 유도 와이어의 샤클에 본 와이어를 연결해서 본 와이어 크게 4개가 선박을 완전히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일에 그 본 와이어가 예상보다 좀 쉽게 선박을 통과하게 되면 본 와이어와 크레인과의 결속을 할 수 있는 고리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장 지휘관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뭐 유도 와이어 그리고 본 와이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인양 과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배를 걸어 올리려면 네. 배 밑바닥으로 이제 와이어 로프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통과시키려니까 어려우니까 소위 그 파이프를 갖고 네. 이렇게 불어내면서 배 밑바닥에 흙을 불어내면서 예. 이제 파이프 불어내면서 유도 와이어를 넣게 됩니다. 네네. 파이프가 공간을 확보하면. 예. 그다음에 유도 와이어라는 거 한 10mm 정도의 가는 와이어인데, 근데 처음부터 굵은 거 넣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네. 점차 그 다음에 한 22mm 되는 본 와이어를 예. 다시 연결해서 네. 이렇게 당겨 넣어서 배 밑을 완전히 통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6가닥씩 4군데를 처음에 선수 선미 2군데만 들겠다고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그건 배가 부러질 염려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마 2군데를 더 추가해서 네. 4군데를 아마 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3군데는 작업이 끝났는데 네. 마지막 한 군데가 아마 그 본 와이어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배를 4개의 와이어가 이제 감싸게 되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연결하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1개의 와이어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도 와이어라는 것이 배 밑으로 그러니까 이 선박 밑으로 네. 와이어를 넣기 위해서 인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묶어야 되는 그런 네.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이게 처음부터 굵은 와이어를 넣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 네. 배와 이 바닥과의 네. 사이를 조금 공간을 넓혀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남아 있는 하나의 와이어 이 마무리 작업도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이제 하세요?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그 다리가 한번 폭파돼서 주저앉은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잔해들이 콘크리트 블록이 남아 있으면 혹시 거기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유도 파이프를 처음에 통과할 때 충분히 피해서 깊이 흙 속으로 넣었다면 네.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3개의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무사히 이뤄진 걸 본다면 나머지 하나도 네.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거기다가 지금 근데 또 이제 난관이 지금 현장에 보면은 한국인 잠수사 4명 그리고 헝가리 잠수사 2명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는 잠수사는 1명씩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안전 때문에 아마 헝가리 당국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는 방침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동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겠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이 와이어 연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지금 건가요? 그게 어렵습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네. 물살이 세서 한쪽 산은 사다리를 붙잡고 그 작업을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우리도 예전에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보면 뭐 보통 2인 1조로 들어가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통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로 보나 보죠. 그 뭐 저 한가리 당국의 아마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잘못하면 이제 구조하기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동시에 두 사람의 문제 다 생기면 아마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현재 시각은 새벽 3시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날이 밝으면 이제 인양 준비 작업, 나머지 와이어 한 개의 와이어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현재 시각으로 오후부터는 인양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실제 일단 인양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4시간 우리 측에서는 4시간을 보고 있는데 네. 아마 별 난관이 없다면 뭐 그 정도 시간이면 아마 처음에 선수 쪽에 두 쪽을 먼저 연결하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이렇게 전부 네 군데 아닙니까? 배 앞부분에 네 두 군데지만 사실 로프가 6가닥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6, 4, 24, 24개 로프로 배를 이렇게 감싸 트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 두 개끼리 먼저 연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크레인 후크는 하나니까 네. 다시 그 두 개를 또 연결해서 예. 그렇게 이제 드는 그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배가 이제 해저 지금 바다 그 강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데는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무게도 있고 배가 오래되기도 했고 어떤 예.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유속이 좀 빠르기 때문에 네. 배를 그 강의 길이 방향 세로로 세워야지 횡으로 세우게 되면 물살이 세서 이 크레인을 들 때 이게 경사가 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사가 지게 되면 그 힘이 더 들죠.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예, 1.5배 내지 물길과 뭐 같은 방향으로 각도에 따라서는 뭐 2배 가까이의 그 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배 자세를 그 뒤에 바지선하고 붙였기 때문에 아마 네. 자세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강의 흐름을 따라서 서게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작업을 아마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뭐 네 군데 들었으니까 배의 그 중심 그 균형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착할 때 바지선에 올릴 때라든지 네. 처음에 들어 올릴 때가 가장 화중이 많이 걸리고요. 예. 힘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들어 올린 다음에 이제 바지에 안착할 때 그때 지금 선박이 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아마 안정성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게 중심도 일단은 이제 뭐 균형을 맞춰서 올릴 테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 배를 끌어올릴 때 이 무게 중심을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조절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물론 하는데 크레인에 예. 예,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들어 올리라고 아 그럼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들이 지금 저 크레인에도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각 로프에 걸리는 힘들을 아마 계측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인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선체 수색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되면 배를 천천히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배 안에 있는 물도 조금씩 빼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와 동시에 수색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먼저 조타실이 선박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수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 선체의 앞쪽 갑판 부분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 뒤쪽에서부터 선체 안에 차 있는 물을 서서히 밖으로 빼낸 다음에 우리 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배 안으로 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양 후에 이 수색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보트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시신을 안전하게 옮길 예정이라고 어제 현장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그 이게 조타실부터 수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쉬운 부분부터 고른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노출이 먼저 되니까 그런 것도 예. 있고 또 일단 한가린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먼저 수색을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그래서 헝가리 잠수사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조타시를 먼저 이 헝가리 선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판과 그 다음 배 내부를 이제 가장 마지막에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내부에 시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직까지 이제 7분이 실종 상태인데요. 갑자기 그 전복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선체 아래쪽 선실에 여러 명이 아마 계셨다면 네네. 이외로 좀 수색 몇 번을 수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예. 그다음에 이제 좌측이 상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다행히 이렇게 옆으로 상한 부분을 바닥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유실이 적었지 않았겠느냐. 아. 따라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배를 들어 올릴 때도 그 부분에 어떤 예. 유실 가능성을 좀 철저하게 저도 그게 봐야 좀 되겠군요. 걱정인데 그 대형 창문은 그 바를 대서 예. 그 뭐 파괴 내지 유실을 방지했고 출입문도 그물망을 덮었다 그러는데 네네. 그 손상 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뭐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대신 또 손상 부위가 깨어진 부위가 바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하게 아마 그물망 설치하기가 힘들었을 쉽지는 않았겠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마 조심하면서 들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인양되는 과정,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 가운데 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장 지휘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 요원들 6명이 11시에 또 현장에 가서 최종 계획을 완성하고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선박 구조관의 모든 활동은 경찰에 의해서 카메라로 녹화가 되고 그리고 이 장면들이 희망하는 일부 가족들만 이 모습을 참관하고 나머지 저 다리나 강 좌우측의 시민들은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가족들 47분이 계셨고 그리고 주말에 또 일부 가족들이 헝가리로 향했는데요. 이 가족들 가운데 이 인양 과정을 지켜보길 원하는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라는 그런 방침인데 지금 보면 일단 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가족들도 일단은 만약에 실종자 가족이라면 예, 원하면 참관할 수 예, 있도록. 좀 애타는 심정으로 아마 그 예. 전 과정을 지켜보게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실종자들의 그 가족들의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사랑하는 게 사람을 그러셨겠죠. 떠나보낸 예.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죠. 예, 정말 그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죠. 그 고통을. 예. 예. 어쨌든 가족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지금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이 사고 원인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크루즈 선장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이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나와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헝가리 검찰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gazságügyi szakértői megállapítás van arra nézve, hogy a gyanúsított adatokat törölt a baleset időpontja és a telefon későbbi lefoglalása között. Hangsúlyozni kell, hogy jelenleg az adattörlés ténye bizonyított. 예, 이 헝가리 선장 지금 뭐 인터뷰를 우크라이나 소속이죠.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또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다고 예. 하죠.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의 충돌 과정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헝가리 경찰 당국에서는 이게 운항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았던 게 네네.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앞에 가는 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장치들도 게을리 받고 네. 또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배에 경적등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추월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예. 안 지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제 항해 기록이라든가 GPS 장치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헝가리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얘기들을 다 일체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 결국에는 뭐 어느 나라 법이든지 간에 이 기소라는 검찰 측에서 경찰 측에서 그런 부분들은 증거를 뭐 수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거를 그냥 뭐 입을 다무는 쪽을 아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다만 이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책임 있는 사람과 통화를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했을 가능성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털어놨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정입니다만 내가 이렇게 해서 잠깐 뭐 딴 눈을 파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서 좋겠느냐 예. 이런 걸 누구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통화를 했는지 통화 내역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게 좀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누구 상대방 파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헝가리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사 방식이 좀 약간 차이가 그래서 있는 방식의 거네요. 차이일 수도 있고 예. 통화 내역 확보 같은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용이하지 않을 수도 법적으로 있고요. 조금 예, 기준이 어려울 다를 수도 수도 있고요.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헝가리 경찰이 상당히 세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목격자 66명을 상대로 진술을 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230명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선장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이제 수사하는 데서 많은 어떤 간접 증거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수사팀만 해도 70여만 가까이를 투입을 네네. 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헝가리 바다에 접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사와 관련된 예. 사고에 있어서는 헝가리 쪽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해보나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많지는 않을 네네. 거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데 어쨌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또 관련 당국에서도 헝가리 측에 끊임없이 법적인 조언 그리고 예. 요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네요. 우리하고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게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는 것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스웨덴에 있는 목적지까지 운항을 했었고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이 크루즈선이 다시 또 부다페스트로 돌아오고 그렇죠.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인양 현장 옆을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네. 우리 상식과는 너무 맞지 그러게요. 않는 예. 일이죠. 게다가 이제 뭐 증거인멸이라고까지 봐야 될지는 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이 충돌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이 있었을 네.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도색 작업을 통해서 다 했다고 하죠. 지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증거인멸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예. 초기에 헝가리 경찰에서 내부에 있는 GPS 추적 장치라든가 관련 영상이라든가 기록물들은 다 압수를 했답니다. 네. 서버를. 그러니까 그건 다 보존이 돼 있지만 어쨌든 그게 보존돼 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신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뭔가 뭐를 뭐 배 안에 급하게 감췄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냥 압류조차 하시지 않고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저희 우리 상식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아니,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 사고만 나더라도 네. 사실 이게 차 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단 사진부터 찍잖아요. 사진도- 외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외관을 사진도 찍잖아요. 찍고 중대 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범죄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인치를 해서 경찰서 같은 데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예. 근데 바이킹 시그노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초기에 이제 압류는 헝가리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죠. 네네. 이제 압류는 형사 사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다른 어떤 법적 책임을 물는데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압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배가 일반적으로 운항을 하는 중간에 도색을 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절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압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면 네. 가압류 같은 거 우리 민사상에 우리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용어에 따라도 압류 조치가 가압류만 됐다고 할지라도 배의 현상을 바꾸는 일은 금지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헝가리 선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헝가리 경찰은 이제 증거인멸로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또 그대로 허용을 했다라는 게 예. 이제 배 소유주는 물론 선주가 따로 있기 마련이지만 네네. 어쨌든 큰 좀 이미 희생자가 19명이 지금 밝혀진 상황에서 또 이 배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허용했다는 게 조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는 좀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헝가리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 나눴지만 예. 이제 뭐 인도적 차원에서 네. 뭐 우리 그 가족들 같은 거 참관을 시킨다든지 인양 과정에서도 헝가리 잠수사가
뭐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인양 자체는 우리 이제 네네. 잠수사가 들어가서 하도록 협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네.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죠. 그러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인 선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 크루즈 배에 있던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초동 대처를 사고 난 이후에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조 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과실치사하고 항해법 위반만을 적용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장에게 적용이 된 건데 잠깐 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네. 이 크루즈가 앞으로 나갔다가 19초 정도 다시 후진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다시 20초 정도 머물렀다 다시 전진을 하는 과정이 CCTV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침몰한 배에 분명히 사람들이 보였을 수 있는데 예. 뭐 구명조끼 2개 정도를 그냥 건네주고 거기서 끝을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들은 우리 이제 자동차 사고로 본다면 네. 구호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예. 그거는 선장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선장이 모르고 그냥 가더라도 선원들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야죠. 그렇기도 예. 하고 선원들이 더더군다나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배를 멈추지 않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구명조끼라든가 구명선 같은 거를 내리는 그런 작업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많은 수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지금은 선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사고 네네. 원인 규명을 네네. 해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또 책임이 있는 선원들이 더 추가적으로 뭐 기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수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선장이 일단은 사고를 낸 선장이 묵묵부답,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변호사도 지금 사임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 전부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만국이 공통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경우는 의뢰인,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선장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선장이 원하고 있는 바를 변호인들이 좀 들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내가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네네. 변호인은 지금 수사 상황을 지금 다른 증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조력을 네. 하면 의견이 완전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변호인들이 주로 사임을 하거든요. 뭐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호인이라든가 의뢰인과의 관계는 뭐 다른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변호인들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선장도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면 이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뭐 또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수사는 아마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인양을 하고 나면 네.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도 그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의 충돌 부위라든가 충격 정도 같은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뒤에 어떤 크루즈선이 속도 같은 것을 좀 잘 못 냈는지 네네. 물론 그거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GPS라든가 이런 그 배 자체만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예. 피해를 입은 배의 사고 현황도 이 선장이 얼마만큼 책임을 묻는지도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인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실종자들을 찾는 쪽에 더 무게가 쏠려 있지만 예. 그런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배에 대한 현장 검증 같은 걸 한 다음에 그 책임을 얼마만큼이나 선장이나 다른 선원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를 또 묻는 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배가 인양된 뒤에 또 배에 대한 조사도 그럼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요. 수사는 어차피 상당히 수사는 길어질 수밖에 길어질 없다고 수밖에 보입니다. 없다. 예. 근데 배에서 예. 그 페인트하고 수리를 해버렸다는 거는 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그렇죠.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충돌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 네. 그 부위가 정확히 그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가 부딪혔는지를 예. 명확하게 밝혀야죠. 아마 그 수상 부위는 뭐 우리 당국에서 사진을 찍어 두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네. 그래서 물 아래 헐스선 아래쪽의 손상도 중요하거든요. 충돌할 때. 예. 근데 그 부위까지 전부 다 그 인멸을 해버렸다면 네. 상당히 아마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도 좀 우리 측이 불리해질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고 처리 과정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인양 과정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현재 시간으로 이르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고 인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보실 때 이번에 인양 작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일단 날씨는 변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속 쪽이 네. 너무 빠르면 조금 불안정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예. 하중 배분도 잘 돼 있고 수위나 이런 것들도 예,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겠군요.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파이프 유도 와이어만 본 와이어만 연결하면은 네. 작업이 좀 빨리 진척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남아 있는 하나의 와이어만 예, 예. 연결이 된다면은 예. 인양 작업 이후에 그 인양 과정에는 별다른 변수라든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남아 있는 실종자 7분의 소식도 빨리 전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